자, 프로이트는 자바 프로이트, 뉴에서 자바 프로이트 하시고요. 지금 챕터 10이죠? 야, 빨리 간다, 그죠? 챕터 10, 언제 10까지 왔대? 별로 안 나갈 것 같이 선생님 천천히 2장에서 막 계속 놀더니 10장까지는 훅 와버렸어요, 그죠? 5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주 훅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익셉션. 익셉션. EX, EC, EX가 아니라 EXCE, PTION입니다. exception입니다. 예외라는 뜻이고요. 번역하면 예외라는 뜻이에요. 됐으면 이제 피니시 누르시고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메인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클래시스 이렇게 만들어서 패키지는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지우시고요. 그냥 메인이라고 쓰시고요. 메인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서 사용합니다. 지금 ARGS로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상태예요. 지금 ARGS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거죠. 않고 있다. 네. 자, 프로그램 실행 시작이라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고요. 끝나는 거 한 개 쓰겠습니다. 시소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이제 중간에 제가 코딩을 짤 거예요. 여기는 이제 끝나는 거죠. 코딩이 끝나요. 여기는 끝이고요. 시작부터 끝 사이에 저희가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한다. 처리한다. 이거는 이제 처리하는데 무슨 처리를 할 거냐면 ARGS 아규먼스 ARGS 변수로 들어오는 데이터 두 개 출력하기를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어디까지 실행이 되나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ARGS가 배열이니까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 인덱스. 그러니까 두 개니까 0번과 1번을 출력하겠다 이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시소 하시고요. 그 다음에 ARGS 대괄호 열고 0번 코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복사해서 0번과 1번을 실행하자. 출력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당연히 오류가 납니다. 시작은 돼요. 시작은 됩니다. 시작 되셨나요? 시작은 된다. 시작은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시작 되는데 끝이 안 돼요. 끝까지 오지 않습니다. 예, 어디서 오류가 났어요? 지금 여기 0번에 자바 array 배열의 문제가 생겼구나. array 번역하면 배열입니다. 이거 나오면 번역해 보시라고 메시지를 읽어 보시고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exception 예외이다. in 어디에 thread가 이제 메인 thread라고 되어 있는데 메인 메소드라 안 하고 threa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타리처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끝나는 데까지 요 중간에 다른 데 갔다 와도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실행되는데 요걸 thread라고 그래요. thread 자체가 실타리를 그 thread라고 그래요. 그 실이라는 것은 이제 끊어진 걸 실이라고 보지 않고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걸 실이라고 봐요. 아시겠죠? 여기서 실이라고 얘기한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실타래라고 얘기한 것을 해서 트레드라고 얘기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트레드 중에서 메인이라는 메소드 들어가서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 번역해야 되죠. 자바 안에 점 랭귀지, 자바 기본적인 랭귀지 패키지, 점 앞에 패키지고 여기 대문자로 썼으니까 클래스를 번역한다. 어레이 여기 대문자 바뀔 때마다 한 단어니까 번역을 하셔야 돼요. 어레이가 뭐죠? 배열. 인덱스가 뭐죠? 인덱스. 순서번호. 아웃 밖에. 어브 뭐뭇의 밖에. 바운드 범위입니다. 범위 밖에. 범위 밖으로 벗어난 거죠. 범위 밖에 있는 익셉션이다. 이해되시겠죠? 인덱스를 쓰지 못해요. 이 0이라는 게 0. 그러면은 어디까지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마이너스 1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하나도 없으면. 그럼 0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이 밑 뒤에 있는 거 실행이 안 됩니다. 오류가 나면 출력하고 오류를 출력하고 그 밑으로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예,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있는 게 그 예외가 그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에요. 얘는 뭘 상속받는 걸까요? 이놈은 눈 딱 감고 얘 부모 중에 뭐가 있을까요? 부모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부모 중에 exception이라는 놈이 있어요. exception이 있다. 여기 맨 끝에 exception. 예, exception을 한 개 만들고요. exception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 exception처럼 동작을 하려면 얘를 상속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상속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클래스를 상속받았다. 이 클래스가 arithmetic index out bounds exception이 exception을 상속받았다. 한번 볼까요? 도큐멘트에서요. 자, exception index 뭐였지? array out of bounds exception 여기 있네요. exception 클릭하시면 여기 있죠? 여기서 array index of bounds가 올라가면서 여기 있잖아요. 부모 클래스 중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야 exception인 거예요. 제가 질문 한 개 할게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은 왜 exception이라고 불러주나요? 이런 얘기예요. 얘는 왜 예외처럼 동작을 하나요? 왜 얘는 예외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름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는 그러면 나는 내가 그냥 클래스 만들면서 뒤에 그냥 exception만 붙이면 얘가 exception이 되게요? 예외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게요? 그게 아닙니다. 예외 처리할 때 사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한다?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어야 얘를 exception으로 인정을 해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예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다요. 있다. 어떻게 만들어요? 예외를 상속받아서 exception만 상속받으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우리 나름대로의 예외를 만들 수 있다. 저희가 점수 같은 경우에 점수가 0보다 적거나 100보다 크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점수가 아닌 걸로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정상적인 아닌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예외 처리해야 돼요? 그냥 정상 처리해야 돼요? 예외 처리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외 처리해야 돼요. 근데 그런 예외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있어요? 없어요? 스코어 out of bounds exception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예외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아시겠죠?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여기 runtime excep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속받을 때 여기 클래스를 이제 상속받아 가지고 쓰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클래스 그래서 이제 여기 해놓은 데는 이제 클래스는 여기 extends exception 클래스니까 extends로 상속받는다. 그죠? 우리가 배운 거 한도 내에서 코딩 다 할 수 있는 이해되시나요? 코딩 하실 때 이렇게 extends exception으로 상속을 받아 써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예외 처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랭귀지 같으면 exception이 없어요. 예외 처리하는 C나 이런 데서는 예외 처리하는 객체들이 없어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물론 랭귀지들은 이제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거 좋은데 그럼 그걸 가져다 개발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요. 아시죠? 버전업 되면서 계속 생기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실 때 이거를 예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 예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외가 있는 줄 알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맨 처음에 그 ARGS를 한번 출력해 봐요.
출력해 본다.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뭐 시소 그냥 ARGS 이렇게 해서 출력해서 실행해 보시는 거죠. 실행해 보니까 여기서 대문자 나왔네요. 대문자 나왔고 L 나왔습니다. L 나오셨고요. 이제 여기 대문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배열이다 이런 뜻이죠. 배열입니다. 무슨 배열이냐면 타입이죠. 여기 뒤에 있는 거 거기 여기 중간에 걸고 앞에가 타입입니다. 자바 LNG 스트링 타입이에요. 스트링 배열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 뒤가 해시 코드가 이해되시죠? 아 널은 아니에요. 널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널이냐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널이면은 출력 처리가 안 되니까 보통 경우는 널이냐고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if를 써는 거예요. if. 그 출력을 해봤는데 널은 아니니까 얘가 널이 들어가도 출력은 됩니다. 널이 출력이 되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ARGS가 널이 아니어야 돼요. ARGS가 아니다. 느낌표 이꼬르 널이 아니어야지 요 밑에 있는 걸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 번째, 그 널이 아니면 랭스를 한번 출력해 보셔야 돼요. 이게 널이 아니니까 널이 아니면 이제 중괄호 열고 출력하는데 여기 중괄호 닫고 널이 아닐 때만 출력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써가지고 묶어둡니다. 이렇게 묶어둡니다. 좋네요. 되시겠죠? 이렇게 묶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널이 아니면 얘가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데이터 개수를 출력해본다. ARGS의 데이터 개수 출력. 배열의 데이터 개수가 뭐죠? 배열 ARGS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 점 랭스입니다. 랭스 점 랭스 해서 실행해 보시면 여기 랭스가 나오는데 0이에요. 0. 요 밑에 있는 거는 0이 아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랭스가 2가 넘으면 얘를 출력할 수 있는데 1 얘가 1, 2 아시겠죠? 1, 2 2가 넘으면 출력할 수 있는데 2가 안 되면 출력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랭스가 2보다 뭐 이게 0, 1 랭스가 2하고 같거나 크냐고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래야 여기서 오류가 안 나죠? 이해되시나요? 또 if 문장 붙여요. 자, if 문장 붙여서요. if args.length 랭스가 뭐 얘가 크거나 같으냐 2보다 이렇게 물어봐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를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합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쓰시고요. 얘가 2보다 적은 경우는 이제 이게 출력하다가 오류가 나니까 뭐 개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2보다 커야 합니다. 뭐 이렇게 출력을 하든지 하시면 되겠죠. 그 S 붙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제 오류는 사라지는 거죠. 야, 오류가 없어졌네. 그죠? 이해되시겠죠? 모든 경우에 오류가 나면 이렇게 if else로 처리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if else로 처리를 해주시면 많이 실행해보고 오류 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보고 막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네. 그러면은 사전에 오류 나는 걸 다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사전에 얘는 널이면 안 되고 2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이제 조건문을 줘가지고 사전에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오류가 날 만한 것 같으면은 전부 다 차단을 시켜버린다. 이해되시죠? 자,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요 아래에 있는 걸 실행하시려면요. 하시려니까 결국 실행할 조건은 if 문장 쓰면은 이렇게 args 이꼬르 해서 느낌표 널이 아니어야 되고요. 이게 우선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d를 두 개를 써서 널인 경우에는 요것 때문에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만족해야 된다. 이럴 때 실행을 하자 라고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뒤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처리를 하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if 문장을 써가지고 사전에 전부 다 막을 수 있어요. 오류 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막아가지고 저희가 오류가 안 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바의 강점을 활용해서 짠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자, 여기는 이제 예외 처리를 예외 처리를 이용하여 이제 이용하여 끝까지 그 처리가 중단되지 않고요. 처리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처리되게 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CSO 쓰고요. 썼습니다. 여기 또 다른 시작 이렇게 되고, 여기 또 다른 끝 이렇게 해서 시작 끝을 한번 만들면 되시죠. 그 위에서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이게 또 다른 시작과 또 다른 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 중간에 이 코드를 넣으면 복사해서 또 다른 시작과 또 다른 끝 중간에 이 코드를 넣어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오류가 나고 저다음에 오류가 나고 또 다른 끝이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끝까지 가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거는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요거 실행하다가 여기 28번째 줄이죠. 클릭하시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다 무시당해서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고 끝났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면은 시작한 것과 끝나는 것을 저희가 예외 처리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니까, 예외 처리를 만든다는 것은 예외 코드를 만든다는 거고요. 예외 코드를 만든다는 것은 430페이지 보시면 try catch문을 만들어서 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상 처리를 하는 try 이게 쓰시고요. try 쓰시고요. 중괄호 알고 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중괄호 닫고, 여기가 이제 정상 처리예요. 정상 처리가 된다면 내가 원하는 처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상 처리되는 부분을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원하는 처리. 내가 원하는 처리는 이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예외가 발생됐어요. 예외가 발생되면 이제 잡습니다. 캐치로 잡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예외가 나는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캐치 타입을 얘로 하시거나 또는 그냥 이 세션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하시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쪽에 있는 게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 실행을 하다가 예외를 발생되면 그 익셉션을 예외 객체를 생성을 한다. 아시겠죠? 생성을 하고 뭐 한다고요? 던진다. 되셨나요? 정상 처리를 하다가 예외가 발생되잖아요. 예외가 발생되면 뭐 한다고요? 발생되면 거기에 맞는 적당한 예외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하고 던진다. 던진다가 들어오죠. 아시겠죠? JVM이 알아서 던져줍니다. 되셨나요?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던지니까 받는 놈이 있어야 되겠죠? 예외를 캐치. 요놈이 받네요. 캐치. 되시겠죠? 캐치문이 받습니다. 되셨나요? 던지는 거와 똑같은 타입의 객체를 받아요. 똑같지 않으면 다른 캐치를 찾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게 예외 처리인데 위에서 발생한 예외 객체와 같은 것만 받습니다. 이게 같다라고 얘기한 건 요겁니다. array index above exception. 요 타입이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타입이 같거나 아니면은 발생한 오브젝트 그 예외 객체보다 부모 클래스이거나 부모 클래스의 예외이거나. 되셨죠? 저는 이게 발생되는지 여기서 알았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죠?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다 시소 해가지고 예외 발생했다고 이제 그냥 출력하겠습니다. 예외가 발생됐다. 예외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용자를 위해서는 예외를 발생됐습니다 라고 찍으세요. 되셨죠? 되셨나요? 예,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외가 발생했다고 나오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왜 끝까지 가느냐 이건데요. 자, 예외가 어디서 발생했죠? 여기서. 여기 이제 주범이에요. 그죠? 이놈 때문에 예외가 발생이 돼요. 그죠? 그럼 그 밑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예요. 실행이 되지 않는데 트라이 안에 있는 놈 중에서 예외가 발생된 밑으로는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트라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발생이 되면 요 밑에 있는 건 실행된다 안 된다? 실행이 안 된다요. 실행이 안 된다. 요거는 되셨나요? 그럼 어디로 뛰어가죠? 캐치 쪽으로 가요. 캐치 쪽으로 가서 내가 지금 생성된 객체, 익셉션 객체가 이거하고 같으냐 물어보죠. 이거하고 같으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실행되는 거예요. 같으면. 다르면 그냥 건너갑니다. 다르면 다른 캐치를 찾게 돼요. 다른 캐치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JVM한테 달려가겠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못 찾으면 JVM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복사부처럼 계속 썼기 때문에 똑같은 익셉션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익셉션이네. 그럼 여기를 실행합니다. 실행하고 트라이 캐치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라이 캐치문이죠. 아시겠죠? 캐치문을 다 실행하고 나면 트라이 캐치문을 빠져나간다. 이쪽으로 다시 가서 얘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끝이 여기 출력이 된 거죠. 이렇게 되셨나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짜시게 돼요. 많이 짜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짜시지만 데이터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있다고 생각하는 있는 경우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아무거나 입력할 수 있어요. 숫자 입력하는데 A 이런 거 입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트라이 캐치문을 많이 쓰고요. 객체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걔가 널리 들어올 경우가 있는 경우 널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 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가 하다 보면은 널이면 그 메소드로 호출하면 오류가 나겠죠. 이해되시겠죠? 널 포인트 익셉션 이런 경우에 이제 예외 처리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부 장치와 연결되는 거 외부의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트라이 캐치문을 보통 씁니다. 예를 들어서 DB랑 연결을 해야 돼요. 트라이 캐치문 쓰라고 할까요? 쓰지 말라고 할까요? 써야 한다. 반드시 써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런 경우에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짜다 보면은, 이 프로그램 안에다가 throws 이용해서 시켜놓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메소드 던지는 방법도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처리문에서는 thrown데 왜 메소드 위에서는 throws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처리문은 객체를 한 개만 생성해서 던져요. 처리문에서는 뒤에 나오는 new에서 생성되는 것은 객체를 한 개만 생성합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만약에 메소드 뒤에서 throws 시키는 거는 예외가 한 개가 아니라 익셉션이 종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 안에는 여러 가지 문장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예외가 여러 개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던질 수 있어요. 콤마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throws를 씁니다. s 붙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숫자가 0보다 작고 100보다 크면 new throws에서 이게 뭡니다. 이렇게 처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처리를 안 하고 이제 나를 호출한 놈이 처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throws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왜 트라이 캐치문을 이렇게 쓰시면 if 문장을 안 잡더라도 if 문장을 안 잡아요. 이렇게 if 문장을 신경 써가지고 안 잡더라도 내가 try 그 다음에 catch 했을 때 예외가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하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깔끔하게 예외가 지금 발생됐어. 그러니까 알아서 해봐 이런 거 이제 연락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개발자는 이것만 보고는 무슨 오류가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발을 한다는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우려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사용자 부지 같으면은 사용자한테 뭔가 정보를 더 주셔야 돼요. 줘서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났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게 코드상의 문제 같으면은 이제 코드를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그런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실 때 2점 뭐라고 쓰신다? 2점 프린트 찍어라, 스택 트레이스 찍어라, 이렇게 더 쓰신다고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얘네들은 개발자를 위한 코드입니다. 이런 걸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사용자는 도망가 버립니다. 얘는 사용자를 위한 코드입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이런 정보를 주시는 거고요.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온 게 2점 프린트 스테이트 레이스고요. 예외가 발생됐습니다가 요거예요. 요거 이게 왜 이 생각 없이 지금 분명히 2점 프린트 스테이트 레이스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찍히다 말고 중간에 나왔죠. 중간에 나온 이유, 얘네들이 중간에 나온 이유 이것도 진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죠? 예, 그 지금 예외에 의해서 2점 프린트 스테이트 레이스로 찍은 것은 그 에라로 찍은, 그 빨간색이 나온 그 에라로 찍는 거죠. 에라 이렇게 찍은 거고요. 그 이런 것들은 그 시스템.out 아웃이라는 걸 찍은 거예요. 아웃. 얘는 시스템.에러, 얘는 시스템.out. 객체가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실행하고 얘는 얘대로 실행해요. 아시겠죠? 먼저 실행되는 놈 것이 먼저 나온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2점 프린트 스택트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 또 한 번 실행하면요 위치가 자꾸 틀려져요. 이게 지금은 정상적으로 나온 것 같죠? 예. 계속 실행할 때마다 얘가 다 똑같이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중간에 엇갈려서 나오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렇게 에러로 나오는 내용과 그 2점 시스템.out 프린트에서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내용이 막 섞여서 나와요. 섞여서 나오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확인해 가면서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똑같이 만들려면 아웃을 그냥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웃을 그냥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아웃을 쓰시려면 아웃 쓰시면 익셉션에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익셉션에 메소드 중에서 get exception 생성자 메소드에 보시면 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가 있고 get 스택 트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get 스택 트레이스. 얘를 쓰면 트레이스 배열이 나오거든요. 배열. 요거를 출력하시면 돼요. 배열을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아웃으로 출력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잡으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2점 주석 처리할게요. 2점 쓰시고요. 2점 get stack trace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를 마우스를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앞에 뭐가 나옵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뭐가 나옵니다. 요 타입으로 배열입니다. 요 타입으로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붙여넣기 하시고요. 한 개 뭐 스택 트레이스 뭐 엘리먼트 이렇게 이꼬로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약자입니다. 여기 약자를 썼어요. 그냥 풀네임 쓰기는 좀 그래서 S 붙일까요? 이렇게 되니까 붙이시고요. 이제 배열을 출력하는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게 너무 길어지긴 한데 너무 길어지도록 찍으라고 시켜볼게요. 그냥 포문 돌릴게요. 포문 돌려서 이거 지금 이거 배열이니까 그 포문 돌려가지고요. 돌려서 스택 트레이스 엘리먼트 배열 말고 스택 트레이스 엘리먼트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보시고요. 네, STE 이꼬르 땡땡 쓰시고 STES 쓰시고요. 자 시소를 이용해서 STE를 찍으시면 되겠죠. 찍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거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웃으로 찍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 보시면 요거 때문에 오류가 났는데요. 요거 지금 메시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지 나오지 않고 요거 때문에 오류가 나는데 그래서 예외가 발생됐다. 이렇게 순서에 맞게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얘가 찍힙니다. 요 순서 바뀌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웃.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이런 게 나오시게 되고요. 메시지에 해당되는 걸 먼저 앞에서 찍자라고 하시면 이게 지금 뭐뭐 틀렸습니다. 그래서 실수 쓰시고요. 2.get 메시지를 찍자 이렇게 해서 찍어 보시면 지금 요거 0 때문에 오류가 났는데 뭐 메임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출력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 시작하고 나서 또 다른 시작하고 나서 출력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류 때문에 얘 때문에 출력이 된 거고요.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래서 get 메시지는 지금 현재 랭스가 길이가 0이라서 그 오류 나서 여기 지금 여기에서 오류 나왔습니다. 30번째 줄 클릭하시면 여기 30번째 줄에 오류가 났어요. 이런 걸 찾아가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출력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2.print 스택 트리스 이거 빼놓고 그냥 코딩을 한 다음에 송사님 오류도 없고요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if 문장 쓰시는 것 대신에 더 간단하게 오류도 발견할 수 있고 오류 처리도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